음식에만 편식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편식은 역사에도 있었습니다. 그냥 쌤. 공부를 안 하다가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과자도 좀 갖다 놓고 연필도 뾰족한 걸로만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뾰족한 걸로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라는 것이 원래 꾸준히 하면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건데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귀찮고 어려워가지고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그래도 해야 하니까 라고 하고 오랜만에 진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켰는데 수학여행으로 경주 많이 가잖아요. 예전에 지진 났을 때 이후로는 많이들 가는 게 줄긴 했지만 이쪽 지방 친구들은 경주로 대부분 수학여행을 가요. 그래서 통일신라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막상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통일신라를 진짜 모르더라고요.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있는 거랑 이 역사적인 흐름에 관심이 있는 거랑은 진짜 다른 것 같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강의를 안 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강의를 보고 한번 해봤습니다. 모르는 걸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순 없잖아요. 강의를 들었는데 이럴 때는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혼자서 이해할 때는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하는데 대충 이렇게 전혀 흐름을 못 잡겠다. 이거 노잼이야.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 강의를 들으면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 느낌? 그래서 좀 할만해지더라고요. 지금 강의 본 거 근데 이렇게 강의만 듣고서는 분명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습을 하고 잘 건데 통일신라랑 발해. 발해는 솔직히 관심이 있었어요. 왜냐? 뭔가 모르겠지만 이 발해고 유득공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나서 근데 통일신라는 뭔가 그냥 단순하게 흐름 없이 육두품, 선골, 진골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흐름을 한번 쭉 훑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게요, 혼자. 그냥 쌤. 그냥 쌤. 강의를 들을 때 여기에 다 정리 노트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정리 노트를 안 썼어요. 그리고 일부러 거기 있는 필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메모를 했어요. 메모를 한 이유는 여기는 진짜 간추림이거든요. 예를 들자면 장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. 호족의 1세대는 장보고다. 그리고 장보고 하고 괄호치고 법화원 청해진 완도 이렇게 괄호치고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여기에 메모를 하면서 볼 수 있겠죠? 근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수록 뭐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쓸 때 장보고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어요. 장보고는 흑수저 출신이었는데 화를 잘 썼다. 그리고 요동으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신라로 넘어와서 왕을 만났다. 그리고 내가 여기 지킬 테니까 완도에 청해진을 차나 세워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줬다 뭐 이런 거 쓰고 근데 하지만 뭐 관직의 벽을 끼지는 못했다 그래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만의 메모를 막 적어 놓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 오감을 다 이용해서 썼잖아요. 그러고 나서 여기 읽으면서는 간단하게 정리된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입으로 그 아까 메모했던 걸 떠드는 거예요. 그러면 한 번 들었지?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지? 그리고 정리된 걸 보고 있지.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내가 머릿속으로 입력을 하면서 눈으로 그리고 내가 뇌를 한 번 더 가동을 시키는 거죠. 그리고 더 좋은 건
지도를 보면서 완도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. 완도가 어딘지 모른다, 요동이 어딘지 모른다 하면 백날 첫날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줘 라고 해도 목적을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지도를 옆에다가 표시하면서 같이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쌤. 그냥 쌤.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.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했던 게 발해였잖아요. 근데 발해 역시 콧대가 완전 높았다. 이게 왕이 많지 않아요. 대조영부터가 대조영, 무왕, 문왕, 선왕 하고 거란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멸망을 한대요. 근데 여기에는 화산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 괄호치고 다 지금 연호가 쓰여 있어요. 그리고 이때 발해 영토 자체가 어마어마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발해 영토에서 이 당에 대한 그런 반발심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연호를 썼겠지만 연호를 쓰면서 정말로 여기서 또 다른 독자적인 나라를 건설했던 거죠.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구려를 잊지 않았던 부분은 나 고려 왕은 이라고 했던 그 일본한테 말했다는 그 부분이라고 편지 보냈던 거.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온돌, 이불, 병자상, 그러니까 있는 불상이 같이 붙어 있는 거. 그리고 돌사자상, 석등 이런 게 다 고구려의 문화래요. 그러니까 문화는 근데 다 우리 고구려에서 어떻게 보면 영토가 비슷했으니까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그 고구려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지배계층 사람들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문왕이 그 당나라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삼성육부 여기 나오는 것도 이름은 똑같은데 뭐 하는 것도 물론 비슷한데 여기에서 삼성육부 안에 있는 세부적인 이름을 바꿨던 거죠. 우리만의 문화로 다시 바꾼 거야. 그리고 나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발해를 자꾸 우리나라 역사다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.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기 상경용천부 주작대로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쭉 트여있는 일자 길같이 되어 있는 게 당나라의 영향이래요. 근데 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해라는 나라는 당의 영향도 고구려의 영향도 받았지만 발해의 정체성 자체는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. 재밌네요. 저는 세부적인 이런 역사적인 이제 사료들을 좀 읽으면서 문제 풀고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. 그리고 고려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겠죠? 역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재밌는데 이 편식이라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한 번 마음속으로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딱 하잖아요. 그러면 두 번 하기도 싫어. 다시 보기도 싫어. 그럴 땐 어떻게 한다? 저번에 공부하기 싫어 할 때는 관련 영상을 보라 그랬잖아요. 근데 진짜 그 이상으로는 진짜 싫어, 공부 진짜 싫다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. 그때 예전에 한국사 시험 볼 때는 사실 한국사가 너무 싫어서 잘 때 귀에 꽂아놓고 잤어요. 하루, 이틀, 한 3일 정도? 그래서 진짜 단기 기억으로 듣고 시험 보고 끝!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가르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다시 역사를 가르친다면 이 부분은 좀 강조해야겠군.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음식도 물론 편식을 조금은 하지만 역사 편식이 있다는 것도 오늘 알았고 역사 편식은 이런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하구나. 그럴 때는 미디어의 도움도 아주 좋구나 라는 걸
깨달았습니다. 자, 여러분, 선생님은 좀 더 공부하다가 풀고 잘게요.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오늘 마무리는 하고 자야 될 것 같아서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공부할 때 킬게요.